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 수도권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최근 투자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12, 16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앞으로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방향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주요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들을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2, 16 이후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장관직 계속 유지. 김현미 장관이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하시고 국토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계속적인 개혁을 하겠다. 자기가 하던 일에서 계속적인 개혁을 하겠다.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한번 계속 꾸준하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겠다, 마무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정부가 지금 장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시장의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실수는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당은 지금 장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밀어붙여 봐라.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본인도 그런 의지를 불태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였죠. 그게 시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또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주택의 어떤 상당 가격의 어떤 규제에 따라 그 밑에 있는 가격대들이 또 풍선 효과,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가주택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실제로 시장에서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고가주택에서는 역시 강남 재건축이죠. 재건축 시장이죠. 음마아파트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거기서 금매들이 나오고 있죠. 한 3억에서 한 4억 또는 5억까지 금매들이 나오고 있죠. 그 평수가 작다는 얘기는 있는데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에서 이제 금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거의 거래가 끊겼다. 15억 이상에서는. 15억 이상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이제 금매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면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자가 더 급해졌다는 거죠. 최소한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서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보유세에 대한 규제가 강하니까, 두 주택을 강남에서 20억짜리 이상의 두 주택을 가졌다고 하면은 보유세, 종부세가 수천만 원 나오니까,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연말로 갈수록 분명히 고가주택 시장은 가격이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다. 현재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얼마 가격에 현금 부자들이 받아내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1차 바닥이 나오겠죠. 1차 바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얼마까지 떨어지는데 현금 부자가 얼마에 움직이느냐. 고가 주택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2020년 4월 15일에 수요일에 총선이 있죠. 몇 대 총선인지 모르겠네요. 총선에 있는데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당이 이기느냐, 야당이 이기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당이 이겼다 그러면 이 정책을 기조로 해서 그대로 끌고 나가고 더 개혁의 드라이브를 붙일 가능성이 많죠. 보유세 강화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야당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유, 원인을 파악을 하겠죠. 우리가 패했던 원인이 뭔가. 그러면 그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다소 규제가 풀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총선까지는, 최소한 4월달 총선까지는 시장이, 대출 규제가 있는 고가주택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나 선거가 그냥
어떤 그 지금의 상태 큰 변동이 없이 끝났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절대로 지금의 기조는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장관이 그대로 가니까 최소한 지금의 정권이 다음 대선까지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더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그 정치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런 점도 한번 그 생각을 해두고 투자를 하시든지, 투자할 계획을 갖든지, 플랜을 짜시든지, 아니면 매도 계획을 짜시든지, 자,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서두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의 강세는 역시 교육학군 지역의 강세다. 자,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시 모집 강화. 자, 그거로 인해서 어떤 학종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수시 모집을 줄이고 정시를 강화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교육 강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동, 대치동, 뭐 노원구, 하계동. 자, 그런 지역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 전셋값 강세고 뭐 매매가 가격은 지금 강세를 갈 수 없는데 전세 가격이 강세이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나느냐면 바로 이제 지금 강남 목동 그런 교육학군 지역의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폭등을 하니까 매매가의 갭이 좁혀지다 보니까 또다시 강남의 갭 투자도 기웃기웃 거린다는 겁니다. 기웃기웃.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규제가 들어오겠다. 그랬던 거죠. 자, 그 말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뭐 전에 5억 하던 게 뭐 지금 11억이 간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2억, 3억 오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계속 갭이 좁혀지고 갭 투자가 들어오면 고가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는 그 뉘앙스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총선 전까지는 조용히 가야 된다. 여기서 지금 정부는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거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온다.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정부는 그 신념이 강한 정부입니다. 신념이 강한 정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강화하고 그리고 대출을 규제하고 자, 그러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자, 아주 예민해졌다는 겁니다. 자, 예민해졌다는 총선과 앞으로 대선 일정 때문에 예민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과감히 섣불리 매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고가주택에서는 최소한 강남, 마용성, 송파 그런 지역에서 쉽게 매수하거나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에서 이제 매매가 이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요즘 최근의 시장의 강세는 역시 강북, 그 다음에 수도권, 신축, 준신축의 강세입니다. 자, 강세인데, 자, 이게 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즘 굉장히 수도권의 어떤 그 신도시의 주민들이 자기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졌습니다. 그건 한번 그 해당 지역의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카페 들어가 보시면 서울은 얼마인데, 예를 들어 서울의 역세권이면 조금 떨어지는 데는 한 8억에서 9억, 조금 쓸만한 데는 예를 들어 도심하고 가까운 데는 12억, 마용성 같은 경우는 15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의 신축, 준신축, 신도시 깔끔한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주민들이 왜 우리 아파트의 가격은 이거밖에 안 하냐? 이거밖에 안 하는 이유는 그걸 분석을 하고, 그게 이제 또 예를 들어 부동산들이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하나요? 요즘 가격을 부동산들이 이렇게 허위로 박스권 안에서 조작하면서 팔아먹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돌 정도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자신의 집값에 대해서 예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왜 예를 들어서 4억밖에 안 하냐, 5억에 내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주민들이 어떤 집값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졌다는 겁니다. 주위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왜 우리 집값은 안 오르냐 이거죠. 안 오르냐. 왜
왜 우리 집값은 요거밖에 안 하느냐. 자, 그 정도로 집값이 예민해지고 있고 수도권 경기가 지금 갭 매우기를 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는 거죠. 이제 고가주택이 움직였으니까 정부가 고가주택 시장을 막아놨으니까 이제 그 9억 이하의 어떤 그런 그 신축, 준신축, 뭐 예를 들어 또 구축까지 그렇게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으면서 가격이 또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물이 역시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었죠. 경기도 수도권에 신축, 준신축급의 물량들이 매물이 말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시장은 그렇게 해서 뜨거워졌고, 그런 반면 강남 재건축은 폭락을 했고, 자,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도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억에서 한 11억까지. 자, 전세 가격이 서울에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은 2020년도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면서 이제 로또 청약이지 않습니까? 뭐 당첨되면 로또니까. 자, 전부 다 청약을 해서 물건을 잡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실수요자들이 이제 그 매수를 안 하고 이제 대청약 대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로 살면서 전세 공급 물량이 아무래도 주는데 더욱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전세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올해 그 강동 고덕도 연말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입주를 하면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도 고덕도 지금 전세 가격이 강세입니다. 자, 그 정도로 강동 쪽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계속 강세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9억 미만 아파트가 지금 있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뭐 동대문구, 강북구, 자,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 경기 수도권 아파트에 갭 매우기 장세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시장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폭등을 했고, 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했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9억 이하의 주택이 강북구, 교육학군 중심으로 강북구 수도권 외곽으로 이제 퍼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점차 원을 그리면서 큰 원을 그리면서 수원 또는 뭐 시흥, 뭐 넓게는 송산, 다산, 구리 막 그렇게까지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뭐 의정부까지 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시장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은 뭐라 할까요? 그 공급 물량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모자란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자란 시장이라고 보고 수도권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집값을 규제하니까 이제는 안 올라갈 것이다. 이제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몇 년째입니까? 6년째니까 정부 말을 믿다가는 안 되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서울은 너무 올랐고, 자, 인서울은 너무 올랐고, 경기도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신축, 준신축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자, 그래서 경기도 서울 수도권 시장은 그 실수요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매수세의 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원 같은 지역 또는 수지, 뭐 구리, 뭐 그런 지역들은 투자자까지 가열해서 뭐 이렇게 시세가 조금 과열되고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금 전국 시장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과열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미분양이 쌓여있던 뭐 청주, 그 다음에 뭐 원주, 뭐 그 다음에 뭐 춘천, 뭐 강원도, 뭐 어디입니까? 뭐 그리고 막 그 마피 있던 창원, 뭐 마산, 뭐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래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본 거죠. 다 본 겁니다. 다 보다 보니까 집의 장롱에 있던 은행에 있던 모든 유동성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돈이 다 부동산으로 저금리 시장에 은행으로 안 가고 모두가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그냥 그 공급의 어떤 공급 과잉 지역에도 막 분양권이 팔리고 또 거기 또 지방에 또 계속 그 분양을 하고 덕분에 또 이제 지방 경기는 또 살아나고 또 그런 아주 웃지 못할 풍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즐거운 거죠.
지방의 그 아파트 시장이 미분양이 다 팔리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자 그러면 경기도 돌아가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즐거운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전 같은 지역은 말 그대로 전국 탑입니다. 탑. 상승률이 탑인데도 거기다가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뭡니까? 정치적인 고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동시다발로 과열이 되어 있다. 모두가 부동산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장이 실수요로 움직이는 시장인가? 아니면 투자자들끼리 주고받는 시장인가? 자,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끼리 주고받는 시장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팔고 일진으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이진한테 팔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건 뭐 실수요가 받아주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뭐 물론 뭐 받아줄 수 있는 공급이 모자르면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고, 서울 경기도 시장은 말 그대로 그동안 그 매수를 못했던 앵그리 30대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그 정부의 그 어떤 정책을 믿고 버텼는데, 분양받아서 이제 집을 장만하겠다고 이제 버텼는데, 뭐 실제로 30대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약 가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특공의 기회라는 것도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서울 경기도 외곽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장으로 지금 보시면 되고, 2020년도는 바로 이제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시장은 바로 이제 그런 그 수도권 시장에서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죠.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집을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매수세는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시장에서 쉽게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팔아봤자 다른 집도 올라가니까. 자,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 소도시에서 투자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자, 지금 그러니까 좀 이중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 2,500만의 수도권 시장에서 몰려 있고, 거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있고 가격의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 소도시에서 분양권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자, 그래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겠죠. 그냥 그러면 다음 투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방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자, 그 투자자들 그런 점에서 지금 돈의 흐름, 그리고 실수요가 제일 강한 곳은 경기 수도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지, 지금 지방에 가서 지가 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그냥 뭐 마피가 나왔다고 해서, 미분양이 나왔다고 해서 분양권을 마구 사대면 큰 수익을 못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화력, 모든 그 실수요의 그 어떤 그 실수요의 어떤 그 강한 실수의 흐름은 수도권 시장에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시장에 실수요자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준신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시고, 자, 무주택자들은 특히 서울 경기도권에서 집을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서울 수도권에서 빨리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그 선거 끝나고 뭐 중반기 가면 지금의 가격으로는 사기 힘들 수 있다. 지금 그런 그 가격의 그 파동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곽에 있는 그 어떤 신도시의 주민들 한번 카페를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의 집의 가격이 너무 싸다. 자, 그러니까 이 가격에 내놓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일종의 어떤 그 나쁘게 보면 일종의 그 담합인데, 뭐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기들끼리 어떤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자,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 막 허위 매물, 싼 매물이 있으면 신고해서 허위 매물로 빼버리고, 호가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호가 자체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서울의 외곽들 중심으로 경기도 수도권의 외곽들의 그 집값이 전달과 이번 달의 호가를 보십시오. 호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4억밖에 안 하는 가격을 팔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그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을 팔고 갈 수 없으니까 왜 우리가 이 가격밖에 안 하느냐. 자, 그런 흐름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이 강하다 보고, 그리고 수원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겠지만 지금 수원의 중심의 아파트가 뭐 호가가 9억까지 나온다. 뭐 그게 또 이제 실제로 뭐 가격이 또 거래가 많이 돼서 그게 또 가격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 시장의 흐름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